자, 거란에 대해서 이제 그 발생부터 설명을 드리죠. 어디냐면 요하라는 강, 랴오허,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랴오허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고 그 서쪽을 요서라고 한다. 아시죠? 이 랴오허 강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 강이 동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갈라진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다시 북쪽, 남쪽으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위쪽에 있는 이 강이 시라무룬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시라무룬 강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강이 라오허라고 하는 강입니다. 이 시라무룬 강과 라오허 이 두 강 사이에 살던 유목민이 거란족이에요. 자,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 아주 옛날인데 동호족이라는 게 있고 동호족에서 갈라져 나온 선비족이라는 게 있는데 선비족 그러면 이거 우리가 뭔가 좀 아는 그 부족 이름이죠. 중국사에도 많이 등장하고 하는데 이 선비족의 후예가 거란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계단 이렇게 쓰지를 않고 해단, 걸탑, 적단, 계달, 필단, 산단 여러 가지 이름으로 적어요. 이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부르던 어떤 소리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이러다가 중국의 신당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북위에 이르러서 남북조 시대 북조의 북위에 이르러 스스로 계단, 키탄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키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고 자기들을 부르던 여러 가지 그 소리를 계단 두 글자로 통일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삼국사기에는 이 신당서의 이 기록보다 더 앞서서 계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려 고구려 소수림왕 8년 서기 378년에 계단이 북쪽 변경을 침범해서 8개 부락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4세기 후반이잖아요. 이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기하느냐 하는 문제가 각각 달랐던 거고, 삼국사기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계단이라고 표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국사기 고구려 쪽의 기록이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부족, 유목을 하던 부족이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건 언제냐면 907년에, 이 907년은 어떤 해냐면 당나라가 망한 해입니다. 당나라가 망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치력이 당연히 약화됐겠죠. 이거는 지방 세력에게는 기회예요. 중앙의 권력이 약화되니까 지방 세력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 야율아복이라고 하는 한 부족의 부족장이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황제를 다른 곳에서는 탱그리 카간이라고 써놔요. 탱그리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카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권위를 이어받은 칸이라고 하는 뜻인데, 요거는 뒷날 황제, 거란을 통일한 어떤 나라의 지배자 이런 의미보다는 여러 부족이 연합해 있으니까 칸을 임기를 정해서 서로 교대로 하는 이런 전통에서, 다시 얘기해서 임기제 카간이 되겠네요. 임기제 카간에서 야율라보기가 자기 순서가 되어서 카간이 되었다. 907년에 황제로 즉위했다고 한 것은 그 정도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물려줘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야율라보기가 그걸 안 한 거예요. 내려오지를 않고 임기를 연장해서 장기 집권을 해서 이제는 내려오지 않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916년 거란 건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 907년에 야율라보기가 황제가 됐다는 기록도 있고 916년에 거란이 건국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서 거란 건국이 907년이야, 916년이야? 이게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자,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거죠. 907년은 야율라보기가 임기제 칸에 오른 해, 916년은 야율라보기가 임기가 끝나도 내려오지 않고 임기를 없애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건국하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거란의 건국은 916년이 되는 거죠. 야율라보기부터 황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거란 황실의 성씨는 야율씨가 됩니다. 그리고 야율라보기의 부인은 소씨였어요. 우리 나중에 소손령의 그 소씨인데 이 소씨가 대대로 황후를 배출하면서 황제는 야율씨, 황후는 소씨. 요 짝이 거란이 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란 사람 중에 소아무개 그러면 높은 사람, 황후를 배출하는 집안의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손령, 소배압 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916년,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 쪽을 바라보는데 이 중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통적으로 인구가 많고 군사가 많고 이래요. 그래서 중국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고 중국 위쪽으로 몽골 초원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924년에 몽골 초원을 지나서 굉장히 서쪽까지 가요. 자, 지도에서 보시면 저 서쪽까지 야율라보기의 군대가 가요. 그리고 다음 해에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일이 벌어지죠. 동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발해를 공격합니다. 발해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926년 1월 달에 발해가 멸망해요.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이 국가로 있었던 발해가 뜻밖의 거란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한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거란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발해가 왜 여기에서 패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 때문에 발해가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그것이 결국은 망국으로까지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믿거나 말거나 하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자, 발해를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에 동단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자기 아들을 거기에 남겨두고 통치를 하게 되는데 동단국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보세요. 동쪽의 거란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분국을 동쪽에 세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것은 국가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발해는 그 당시 거란보다 문화가 훨씬 더 발달한 나라였어요.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기 전통과 당나라 문화를 융합하는 그런 발해의 문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거란이 차지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발해의 그 인구. 발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거란으로 흡수가 돼요. 일부는 고려로 내려가지만 자, 그러면서 노동력, 군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한국사에서 발해의 멸망을 굉장히 애석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애석하게 하는 그만큼이 거란에게는 득이 됐던 거예요. 자, 거란이 발해를 차지하면서 대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발판이 마련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뭐냐면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차지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연주, 운주 등 16개 주라는 뜻이에요. 이 연운 16주가 중국과 거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전통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진시황 때부터 쌓아놨던 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장성을 경계로 해서 이 안이 중국이고 바깥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나라는 그래서 중국 왕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 그 한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흉노라든지 당나라 때 북쪽에 있었던 돌궐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위구르 이런 나라는 장성 아래로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장성 바깥에 있는 그냥 바깥에 있는 나라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거란도 사실은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장성 북쪽에 있었으면 중국사하고는 섞이지를 않는데 연운 16주가 장성 남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은 장성 남쪽의 땅을 일부 가지고 있는 유목국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운 16주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자, 연주, 운주 등 16개 주. 이 연주는 그 당시에는 유주라고 불렸고 지금의 베이징입니다. 운주는 지금 산시성의 다퉁, 대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이런 16개를 지도에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거를 거란이 공짜로 얻습니다. 뭐 거의 공짜예요. 아주 공짜는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 지역에서는 당이 망하고 5대 19국 시대가 됩니다. 5대라고 하는 거는 5개 왕조가 짧게 이어지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5대 왕조 가운데 하나였던 후당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후당의 절도사였던 석경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에 군대를 요청한 겁니다. 나를 도와달라 해서 거란이 석경당의 요청을 받고 군대를 파견을 해요. 파견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거란의 황제였던 태종이 이 야율라보기의 바로 다음 왕입니다. 기병 5만을 이끌고 직접 가서 후당을 멸망시켜요. 그래놓고 그 절도사였던 석경당이 황제가 되는 것을 돕습니다. 석경당은 후당을 멸망시킨 다음에 후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거란이 석경당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는 걸 도왔으니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 대가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